많은 한국 학생들 몰랐던 스펙 활동 중에 하나가 캠퍼스에서 시급도 주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입니다. 저는 요크대학교에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제 초등학교에서 교재 커리큘럼 제작도 하고 교재 편집이나 영어 과학 동화책을 집필하고 출판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작가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게 돼서 또래들보다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상태로 있었는데요. 근데 커가면서 영어를 단순하게 외국어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학문을 배울 때 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과학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각 나라별로 제가 그때 당시 꿈꿨던 수의학과에 대한 학과를 찾아보다가 뭐 교육 체계라든가 시스템으로 좀 서포트를 잘 해주는 학교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영국이라는 곳은 이공계열이나 수의학과 쪽으로는 역사가 깊은 나라라서 망설임 없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서리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학문적인 공부를 했을 때 동물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질병 이런 쪽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진행하는 동안 제가 성적도 잘 나와서 그 성적과 그리고 저의 진로 변경까지 합쳐져서 생의학 쪽 또는 생명과학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쫓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요크대학교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크대학교를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런던 중심의 대학들과는 다르게 자연적이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좋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서포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크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걸음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취업하고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요크대를 선택한 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영국 유학을 가신 건데 수업 진행 방식이나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한국이랑 어떻게 다르던가요? 제가 수업했던 영국 대학교에서는 시간표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 친구들은 급하게 PC방 가서라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편리했던 것 같긴 하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옵션 모듈스라고 해서 코어 모듈스 말고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들을 골라서 하는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순위를 정해서 구글 폼으로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그걸 뭐 랜덤으로 돌려서 배정을 받고 그럼 그 과목들을 수강을 하는데, 그 과목도 순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과목들로 다 수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공부했었던 요크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국제 학생들이 뭐 에세이 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참가나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뭐 소규모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통해서 그 학생이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을 정도로 학업적인 서포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가 요크대학교를 선택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제 담당 교수님이 계셔서
매주 혹은 학기당 주기적으로 같이 상담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플러스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희 학과는 강의 외에 워크숍 수업 시간을 가져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탐구해보고 토론하고 교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존재를 했고요. 플러스 저는 실험실 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술들도 배우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일주일에 수업이 뭐 몇 시간이나 있고 실험은 뭐 몇 시간이나 하고 뭐 이런 게 어땠어요? 실험이 막 2-3시간씩 잡힌 경우에는 오후에 5시 가까이 돼서 마친 적도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인가? 그때는 스포츠데이 같이 이제 동아리나 여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찍 마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찍 마치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춤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생들이 유학을 알아보면서 입학을 해서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주위에 보면은 중간에 드롭하고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을 일부러 유급시킨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이 학생이 잘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대학 수업 대면 강의나 코로나 때 그 강의들도 그 홈페이지 내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막까지도 영어 자막으로 설정해서 수강도 가능하니까 학교 그 공부에 있어서 복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지만 영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제에 집중하는 그 시기 자체가 있어요. 모든 학기 개강하고 개강 말까지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 시험 직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제외할 때는 평범한 날에는 개인적인 여가 생활도 보내고 여행도 갔다 오고 릴렉스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시험 시기 때 맞춰서 열심히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에세이만 제출하는 학과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학교에 출석을 해서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적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에세이를 제출하거나 그런 부분은 내가 검수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고 저는 친구랑 같이 도서관 가서 밤새면서 서로 질문도 해주고 학교 자체 내에서 최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그리고 시험 직전엔 Q&A 세션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질문만 받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때 질문 폭탄을 날리면서 최대한 내가 몰랐던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홈페이지 내 기출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제 같은 레파토리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출 문제도 정독해서 몇 번씩 풀어보고 했더니 어느 정도 성적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 학생으로 네. 그 영국 대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제가 춤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리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사귀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한국 요리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같이 춤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저도 친구가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걸 비슷한 공통사가 가진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친했던 네. 친구는 학과 친구예요? 아니면 뭐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 저는 학과 당시에 그렇게 막 많은 친구들을 사귄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학과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도서관 다니고 맨날 같이 하는 단짝인 그리스 출신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저는 그때 한국 문화 동아리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동아리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분들이 많은 그 동아리에 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춤추고 공연 다녔던 그 춤을 좋아했던 친구들과 가장 친하게 지냈고 그 외에는 숙소에 살 때 그 숙소 기숙사 친구들 몇 명과는 항상 단짝처럼 또 어울려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숙소처럼 느껴지지 않고 워낙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들이 많고 행사도 많고 그리고 공부 시간 외에 집에 왔을 때는 기숙사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추억에 남는 추억거리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따로 집을 구러 사신 거예요? 3학년 때는 영국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4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자취를 하면서 살았어요. 장단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오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기숙사 사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주방을 쓴다든지 그리고 이벤트 참가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기도 하더라고요. 플러스 내가 뭐 기숙사에서도 옵션이 많은데 내가 예산에 맞춰서 내가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지만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서 계속 먹는 그런 옵션 케이터링 제도도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기숙사가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학교 내 캠퍼스에 사시는 분들은 학과 강의실에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자다가 바로 일어나가서 강의실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숙사에서 사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취가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 10명 이상의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물론 각자 개인의 방이 있고 주방도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곳에 뭐 침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은 덜 하지만, 그래도 그 기숙사 안에서 사람인지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살게 됐는데, 패턴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내가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내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좋고, 그리고 시내와 가깝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쇼핑하고 장 보고 집에 가기도 편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플랫에 나와서 사는 거하고 기숙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크 컬리지 중에서 꽤나 비싼 축에 속하는 숙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와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헬리팩스 컬리지 자체가 다른 컬리지들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자취를 하는데도 그만큼 예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실제로 집을 구해서 살 때도 미리 일찍부터 집을 구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좋은 질의 집들을 계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아님은 생활비로 얼마 정도 한 달에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평균보다 많이 낮게 쓰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쇼핑을 그닥 즐기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이 쇼핑을 해서 음식을 구매해서 살 때는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과일이나 야채, 우유나 치즈도 정말 저렴해서 굉장히 많이 먹고, 외식이나 배달을 시키지 않는 한 훨씬 더 식비 부분에서 있어서 절감해서 쓸 수 있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취미 비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70만 원대, 60만 원대 그 정도면 다 해결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남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모았다가 방학 때 여행을 간다든지 혼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가 생활은 또 유학생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쉽게 가고 약을 탈 수 있지만 영국은 약을 잘 안 주더라고요. 아프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런 조언뿐이어서 저는 그때부터 운동을 정말 철저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클라이밍도 한국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클라이밍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요크 시내 근처에 유명한 클라이밍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클라이밍 신발도 사고 꾸준하게 클라이밍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폴댄스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춤 동아리에서도 춤을 많이 췄었고 그런 식으로 여가를 즐겼던 것 같고 운동 쪽 제외하고도 뭐 여행을 다닌다던가 영국 주변의 유럽 국가들 혹은 영국 내 도시들 중에 가고 싶었던 곳들 여행을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크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한국 학생들 몰랐던 스펙 활동 중에 하나가 국제학생 홍보대사인데 캠퍼스에서 시급도 주고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지원 공고가 나오면 신청을 해서 홍보대사 활동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동아리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내에서도 멘토 멘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멘토들이 학교 적응 잘 하도록 캠퍼스도 구경시켜주고 또한 학과 과목에 있어서 질문도 받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멘티도 대받고 멘토도 대받는데 제가 가르쳐주면서도 보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늘지만 내가 학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멘토 활동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요크대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했던 것 중에 스펙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가 바로 요크 리더스라는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는 거. 그거는 2학년 때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프레젠테이션까지 발표를 하면서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해하고 친구 네트워크도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그리고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자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크 어워드라는 건데 요크 어워드는 요크 프로그램들 중에서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성적뿐만 아니라 스펙 활동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어떠한 내가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떠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을 때 그 부분까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요크 어워드까지 수상할 수 있는 좋은 스펙 활동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꼭 지원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비추천합니다. 그렇게 왔다가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외국 친구들 사귀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주위 친구들을 봤을 때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다라는 학생들은 실제로 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스펙도 많고 학교 자체에서 밀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3년 뭐 전후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알차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졸업할 때 남는 게 많아지거든요. 단순히 파티 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 외적으로 뭔가 자기 관리를 많이 해놓는다면 나중에 취업 후에도 영국 내에서 혹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스펙 활동이 많이 탄탄하게 잡혀 있다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유학을 하셨어요. 네. 지금 돌아봤을 때 영국 유학 다녀오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학생들 혹은 국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영국에 대한 향수가 있을 정도로 영국 그때의 생활이 너무 좋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한국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아는 학문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캠퍼스 생활 하시면서 놀 때는 잘 놀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셔서 괜찮은 성적만 유지하신다면 졸업 후에 취업하시고 나서도 훨씬 그 메리트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국에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혹은 요크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크대학교가 저한테 최고의 대학교지만 항상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각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 대학교와 학과를 고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가 당황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조차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공통사 있는 친구들과 많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